현대 그로비스 2023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19조 5천억 원대로서 전년보다 9.4% 감소했습니다. 매출 원가가 7.9% 낮게 감소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매출 원가가 증가했다는 얘기죠. 상승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25.1% 감소했고 판매관리비가 15.6% 증가하는 바람에 영업이익은 1조 원대로서 전년보다 33.8%가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2%가 하락을 했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1조 1천억 원대로서 0.6%가 감소했습니다. 에, 매출 감소율과의 갭이 플러스 8.8%로서 여기서 우리는 상품 및 CKD 가격, CKD는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상승했다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 금액상으로 19% 감소했고 스루풋율은 5%가 하락을 했습니다. 마진율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운영 경비는 아까 판매 관리비는 증가했습니다만 운영 경비는 17.2%가 감소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 1.1조 1.15로서 전년보다 0.03포인트 하락했고요. 영업이익은 1조 810억 원으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245억 원이 많게 이익이 났습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2년간은 계속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슬픈 영업이 적게 나왔을 경우는 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었던 얘기죠. 재고도 2024년에 와서는 많은 기업들이 재고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유동상품과 CKD 부품으로 두 가지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으로 해석이라기보다도 그렇게 상정을 하고 그 두 개가 638억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가공비율을 곱한 것이 그 갭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음미를 한번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재고 손실, 재고자산 평가 손실 충당금 환입액, 재고를 다시 늘렸다는 얘기예요. 매출원가에서 차감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매출원가 산식에서 기말 재고가 늘어나면은 매출원가가 감소하죠. 산식에 의해서. 또 전기에는 그 재고자산 평가 손실 설정액이 늘었죠. 그래서 손실액이 늘었으면은 재고가 감소하면은 매출원가가 늘어나게 되겠죠.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어, 그, 그 재고를 그 연말에 계속 증가를 시키면은 매출원가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익이 좀 더 나는 거로 약 조정 작업이 가능하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CKD라고 그 글로비스가 특별히 부르는 자기네들 제품명이 있는데 이게 컴프니 녹다운이라는 그 부품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이것도 자동차 부품에 해당하는 모양인데 그 개념은 뭐 잘 모르겠어요. 한 언제 한번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모듈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뭐 CKD라고 이름은 붙인 모양입니다.
이 대목에서 그 다른 제조업도 마찬가지지만은 재고 자산을 꼭 평가 작업을 해야 되느냐? 세법으로 뭐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 굳이 그 손실을 잡았다가 또 환입도 잡고 뭐 이런 짓을 굳이 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저는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안 하는 기업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 재고자산 평가 손실 환입 작업을 안 하는 기업을 그 찬사를 보내고자 합니다. 어차피 이동평균법으로 하기 때문에 공정가치 평가다 이런 좋은 말을 갖다 미사역으로 갖다 붙인다 하더라도 그 역사적 원가를 그 단가를 그 이동 평균으로 하면은 뭐 그게 그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가는 거죠. 비용의 성격적 분류를 크게 MC와 OE로 두 가지로 디커플링 합니다. 비율을 하자 그러면은 그 미중 디커플링 하는 거죠. 어, 재료비가 0.2% 증가했어요. 운영 경비가 17.2% 감소했고요. 이 운영 경비에서 그 판매 관리비를 뺀 게 가공비가 되겠는데 이게 이제 업종이 뭐 물류업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품 공급도 또 하고 해운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복합적인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액상 18.5% 감소했고 총 제조 비용에 대해서 4.5% 감소했기 때문에 에, 재료 비율이 4.5% 상승했어요. 여기서도 우리는 상품 및 CKD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2차 추론을 쉽게 해낼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변동액에 대한 그 이 증감 1단계 비교 검증하는 건데요. 스르폿은 그 WCAR를 표준으로 가져가고 있죠. 근데 회사가 표시한 금액은 역으로 표시되는데 비성분에서는 갭은 BWCI의 증감, 원재료 등 이런 게 되겠습니다. 이거를 가감해주면 일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매출 원가는 이상은 없었다. 그러나 이제 총 제조 비용에는 왜곡이 생기죠. 그래서 PQ 총 제조 비용은 이렇게 그 갭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BWCAI의 그 증감액이 되겠습니다.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 자산 깔끔하게 일치하게 합니다. 현금식으로 읽으면은 현금이 983억 원이 들어왔다면은 재고가 983억 원이 감소해야 되는데 951억 원뿐이 증가를 안 했어요. 어, 감소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31억 원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뭐냐 그러면은 재고자산 평가손실 환입 작업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주요 운영 경비로서 인건비가 2,525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금액상 22.7%가 증가했고 직원 수는 381명이나 증원이 됐어요. 계속해서 매년 300명 이상의 직원을 증원을 시키고 있는데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평균 임금은 1억 860만 원으로서 그 전년보다 2.6% 인상이 됐습니다. 외주 가공비는 28.6% 감소했고요. 선박 운항비입니다. 4.2% 그 증가했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약간 떨어졌고요. 수르풋율은 5%또 하락했어요. 이렇게 동일 방향이면 투명하게 가정을 합니다. 1단계에서 3단계 해봤지만은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죠. 그러면은 요것도 이 투명회계 과정도 아마 충분히 입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산성이 약간 떨어지고 그 재고 투자 회수율도 크게 떨어졌어요.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 좀 줄였습니다. 나머지는 좀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그 현대 그로비스의 상황은 이 4분면 매트릭스 표에 회전율도 하락하고 그다음에 스루픈율도 하락하면은 투명계획의 가정을 하는데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가격이 상승했고 1단계, 2단계에서도 그 상승 추론을 했죠. 그리고 이제 판매 가격은 인하되지 않았겠느냐라고 요거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가 있다면은 그것은 재고 회전율을 수량으로도 산출해서 제시를 해서 재고 회전율이 하락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될 겁니다. 듀퐁 RY를 뭐 여기도 계속해서 좀 소개할 얘기인데 에, 스루프 평가 지표만이 아니고 그 현금 재무 지표하고 연관해서 이 듀퐁가에서 만들어낸 그 자본 회수율인데 자본가들이 직접 경영에 참여 안 할 경우에 그 전문 경영인들을 평가하는 잣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본 회수율이니까요. 16.6%다. 2022년보다 내려갔지만 2021년보다도 유사하긴 한데 약간 더 내려갔죠. 2023년이 그러니까 3년 기간 동안에는 가장 그 성과가 낮다. 요것을 또 입증하는 방법이 이 영업이익률에서 그 이걸 P라고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회전율은 T 회전율은 매출 나누기 자본 총계인데 요걸 곱하면은 똑같이 이제 자본 회수율로 나오게 검증을 합니다. 이거 가지고 경영진을 평가한다고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실적을 통해 가지고 2024년도에 그러면은 매출액이 얼마나 될 거냐? 요거 좀 그 전망 이 업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좀 전망하기가 좀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걸 하나의 게임으로 생각해서 한다면은 어 이것을 그 전년도 실적을 뒤집는 정도 그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생각은 해봐야 되니까 판매 관리비가 판매 관리비가 그 16%가 증가했는데 다른 운영 경비는 또 그 크게 증가를 안 하고 감소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단 판매 관리비는 10%만 증가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됐던 거를 플러스로 전환하는 거로 이렇게 봤을 때 21조 6,500억을 하는 것으로 산출이 되는데 이 전제 조건이 매출 원가가 그럼 요거 어떻게 나오는 거냐? 요거는 총 제조 비용을 또 그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원가 회계 패러다임이니까. 그래서 그 재료비 투입되는 것이 그 11% 정도 올라가야 될 것이다. 음, 요거는 이제 그 스루프 관점으로 사실 미리 생각해 놓은 거를 좀 반영을 하긴 한 거예요. 그리고 가공비도 10% 정도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에, 전망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재고가 5% 줄었는데 5% 거꾸로 증가한다고 그렇게 봤습니다. 이런 이 가정하에서 한 21조 6,500억을 하는데 이렇게 그 21조 6,500억을 하게 되는데 재고가 이게 그 5% 증가한다고 봤을 때 원가 사고 방식보다는 영업 쪽에서 생각하는 게 조금 더 나와요. 그래서 도전적으로 21조 7천억을 좀 해보자.
원가 쪽은 재고 증감을 가감한 거고 1에서 2를 뺀 거, 1이 이거로 제가 했나요? 요것은 이 재고의 증감액과 일치를 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21조 7천억을 하게 된다면은 계획 대비 조금 더 이익이 나오는 것으로, 근데 재고를 또 감소시킨다 그러면은 계획보다는 이익이 적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문제죠, 원가 회계. 그래서 뭐 그 재고 증감에 영향을 주는 재고자산 평가 작업을 하지 말라. 저기 원인을 확실히 그 좀 밝히기 위해서라도 그렇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좀 다른 세계를 좀 찾고 싶어요. 손익분기점 산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운영 경비를 심으로 생각하는 건데, 이게 17.2% 감소했었는데, 요게 이제 2024년에 10% 올라간다고 봤습니다. 인건비도 좀 더 올려야 될 거고, 뭐 자관 이 국제 정세 등등 기름값도 뭐 100달러 가까이 올라갈지도 모른다.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10%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좀 25%, 이건 목표죠. 의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전년도 실적보다 25%더 내보자. 이 경우에 얼마를 해야 되냐고 그러면은 21조 8천억 정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출 재료비 기준으로 했을 때 사실 이거를 운영 경비 중심으로 이거 고정비를 커버하고 이익까지 포함하면은 그 목표를 이렇게 쉽게 한번 예측을 해보는 거죠. 거기에 맞는 매출 재료비는 얼마가 올라가야 되냐? 12%나 증가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 색깔 있는 거는 그 입력을 하면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게임이라는 것을 붙이기도 했는데, 매출 재료비율과 그다음에 그 스루프율, 그 마진율은 변동이 없다고 봤을 때 순수하게 재료비를 좀 매출을 늘리는 거죠. 한마디로 재료비는 매출에 비례하는 거니까 스루풋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뭐 다 비슷하게 나왔죠. 그 21조 8천억에 한다. 그러면은 1조 한 3천억 남는데 재고 회전율이 16.2회전했어요. 자, 그럼 회전율도 그 목표라기보다는 아까 그 영업이익 그 마진을 더 내기 위해서 추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뭐 17회전 좀 해보자. 전에도 그런 정도는 했으니까. 그러면은 매출이 22조 9천억 원대를 달성을 해서 영업이익이 1조 8천억 정도 낼 수 있다. 스루풋 회계 기준이 좀 높게 나오죠. 실질적으로는 재고를 감소했을 때는 그렇게 작게 나옵니다. 아니, 이게 높게 나왔죠. 그 재고가 그 감소했을 때는 실제, 그리고 이제 계획할 때 원가 쪽은 아까 그 계획만 플러스 증가한다고 보는 건데 실적에 의해서 계획할 때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 원가 회계보다 이 높게 나오죠. 그 재고가 감소했을 경우에 이익이 또 증가했죠. 이렇게 나오는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현금 재무지표로서 그 나중에 그 주가 할 때 그 손익내용과 그 듀퐁하고 병행해서 두 가지를 다 보기 위해서 그 현금 재무지표하고 듀퐁 ROE하고 좀 연결해서 보고 싶은 건데요. 핵심적인 거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이 1조 9,500억을 벌었습니다. 현금 수익률은 20%, 그러나 전년보다는 좀 내려갔죠.
그리고 EMS 전 사업 활동을 통해서 유입된 돈은 1조 3,868원이고요. 어, 최종 그 2,541억 원의 현금을 벌었다라고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캐펙스에도 한 1,800억 정도 이익을 아니 그 고정자산 투자를 했고요. 이렇습니다. 자유현금 흐름, 채권자한테 1,300억 원을 갚았어요. 레버리지를 조금 줄였죠. 그리고 주주잉여 자유현금 흐름으로 제가 부르기로 했으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이익 배당률이 되겠습니다. 이익 배당률이 좀 계속 증가시키고 있네요. 주주들이 투자한 주주들이 좋아하겠죠. 이 두 가지를 합한 금액이 그 회사 이 자유현금 흐름이 되겠습니다. 돈을 벌어서 3,439억 원을 우리가 돈을 벌어서 집행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최종 번 돈이 아까 FEM, Final on the Money로 계산이 됩니다. 주가는 17만 700원으로서 2023년 초보다 8,700원이 상승했고요. 장부 가격 대비 그 PBR은 0.99분이 안 됩니다. 좀 내려갔네요. 경영 성과가 안 좋으니까 주가도 내려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주주 내역을 보면은 정기선 씨 이름이 유독 개별 회사에 나오는 경우는 이 현대그룹이스밖에 없어요. 정의선 씨가 20% 지분을 가지고 있고 덴노스케 아메리카리 이거 어떻게 발음해? 그 AS면 오스트리아 같은데 11% 지분 가지고 있고 프로젝트 가디언 홀딩스라는 데가 10% 가지고 있고 외국인들이 꽤 많이 들어와 있네요. 국민연금이 9.5%, 그다음에 이 외국인 전체일 것 같아요. 모건 스탠리도 들어와 있는데 다 합치면 48.28%,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스루프 타임즈에서 미 그 무역 대표부가 중국의 조선 및 해운에 대한 그 불공정 거래를 조사하겠다 나서가지고 중국이 또 그 단호히 반대한다라는 것까지 뉴스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해운업도 하도 그 가격이 하락하는 바람에 고전을 면치 못했고 또 조선도 그렇지만은 관련해서 그 중국이 이 자동차 이런 데만이 아니고 조선이나 해운업까지 정부 보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자꾸 그 가격들을 내리는 거 있는데 에, 다른 나라들이 다 피해를 지금 보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중국이 해군 그 군함을 또 많이 만들고 있는데 미국이 그 다시 그 조선업을 좀 부활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한국과 일본이 참여하도록 이것도 한미일 동맹 쪽으로 이렇게 되는데 조선업과 해운업 다 같이 미국이 세계를 제패하려면은 해상을 다시 지배해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중국에 너무 커졌다 이거죠.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약간 사이드적인 발언했지만은 무관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현대 그루비스 배로는 또 용선도 하겠지만은 그 자동차 수출을 하는 배로도 쓰고 있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